자,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했던 거 있었죠? 36번에 4번. 이게 여기 조합 파트에 있는데 3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교재 31페이지. 그 맨 밑에 보시면 2번 나오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라. 나오죠, 그죠? 넘겨보세요.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 4번 지문이 바로 그 박스 안에 2번, 예. 그래서 2번하고 6번 정도 가끔 나옵니다. 2번하고 6번 정도. 그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리법이 굉장히 이렇게 막 광범위하게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39번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및 관리처분. 자, 옳은 것. 자, 찾아보겠습니다. 1번.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일단은 책의 교재는, 일단은 관리처분 계획은 58페이지부터입니다. 1번.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상업시행자 동의를 받아도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 없다?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이거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의, 줄 거 보세요. 사업시행자의 동의 줄 거 봐요. 그리고 저를 볼까요? 이건 또 다 쓰기 많으니까 저를 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고 고시가 되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전부 나가! 철거해야 돼! 다 나가줘야 돼요. 요때는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 다 나가라 그 얘기죠. 근데 두 가지에서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이거요. 사업시행자가 동의한 때. 두 번째 뭐죠? 아직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요거죠. 요거.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게. 동의받으면 사용할 수가 있다. 자. 65페이지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쌍가로 2번부터 한 장 넘기면 그 박스 안에, 그죠? 그 박스 안에 1번, 박스 안에 1번 가지고 낸 거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있다 한번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61페이지 펴보세요. 61페이지 책에 있는 거 펴보시면 밑에 쌍가로 3번 보시면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 중에 가로 1번 일반적 기준 있죠? 요거는 무조건 다 중요하다 그랬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요겁니다. 현재 39번의 지문 2번이 이 중에 하나예요. 이 중에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4번.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가 있다. 맞죠? 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그죠? 시장군수 등의 인가는 무조건 시장군수 등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하며, 중지할 때도 인가, 폐지할 때도 인가죠. 신고 아니죠. 이럴 때 4번 관리처분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저를 봐요. 자, 저를 봐요. 관리처분 계획하는 관리처분은 책 봐요. 먼저 그걸 봐야 돼요. 방금 여러분들 62페이지, 63페이지 요거요. 쌍가로 4번 관리처분 요거잖아요. 그죠? 관리처분의 기준입니다. 관리처분.
그러니까 이 가로 1번이 관리처분 계획서의 방법일 때 하고 하는 일종의 주거 환경하고 재개발이라면 다 중요한데 거기 박스 안에요. 3번에 뭔 재배한다. 일단 3번 봐요.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분양할 것. 말 뜻이 그죠? 분양할 것. 저를 볼까요? 관리처분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분양처분이고 일종의 분양처분이에요. 분양처분. 근데 관리처분 계획이니까 관리처분. 환지계획은 환지처분. 이게 그죠? 개발법상 환지계획은 환지처분. 관리처분 계획은 관리처분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 처분 누가 삽니까? 소유자한테. 대신에 지상권자는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땅 주인도 아니고 건물 주인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맨 끝에 봐요. 단어가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분양자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맞아요. 건물 소유자한테 분양할 것 맞아요. 지상권자에게 어떻게 분양하냐고. 그냥 세입자네요. 임차인인데. 그렇죠? 그거. 일단은 그 하나만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봐봐요. 4번. 39번의 4번. 문제.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은 정비구역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틀렸죠? 분양을 제외한다.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제외한다. 그리고 하나 더 다시 교재. 바로 그 페이지 바로 밑에 가로 2번. 맨 밑에 그 2번. 가로 2번. 재건축 사업이에요. 재건 사업은 관리처분은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은 다음의 방법 따라 해라. 밑에 박스 안에 1, 2, 이건 안 중요해요. 이거 안 나와요. 시험 안 나와요. 다만 이게 나와요. 조합은 전원 동의. 뭡니까? 공산당 선거 완전히 100% 동의. 100% 동의. 전원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즉 정하면 전원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99.9도 아니고 100% 만장일치 동의인데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저를 봐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나를 보고 대답해 하시겠죠. 민주주의에서 100%가 나온다는 것은 진짜 좀 뭐라 그럴까. 말은 되겠는데 앉아가지고 그냥 반대하고 싶어도 그냥 다 같이 만장 박수 그러면 하다가도 이런 경우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만장일치죠. 전원 동의는 100% 동의니까 그에 따라라 그 말이죠.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몇 번이냐? 바로 39번의 지문 5번이에요. 이 지문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원래 법령상 해야 되지만 그 말이요. 박스 안에 있는 거. 조합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가 없다. 틀렸죠? 그렇죠?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그에 따른다. 그렇죠? 아니면 아니죠. 그에 따라 할 수 있다. 그냥 맞게 되죠. 전원 동의 받으면 그에 따라 할 수 있다. 없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도 하면서도 아유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니까 요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5월, 6월 달에 오늘 다음 주도 하겠지만 요약집 할 때 7, 8월 달에 문제풀 할 때 효과 발휘합니다. 어쨌든 그때 처음 듣는 사람하고 이렇게 내용 설명 듣고 들은 사람은 아 하면 공부가 잘 돼요.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100% 처음 붙어요. 걱정하지 마요. 1차만 붙어도 붙는 거예요. 다 붙어야지. 자, 40번
관리처분 계획 등 설명으로 옳은 것 또 나오잖아요. 이제 중부대입니다. 1.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분양자가 나오면 지상권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나왔던 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서 낼 게 요거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어. 딴 거 못 내요. 그 다음에 2번 또 나오잖아. 또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의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가 없다? 정할 수 있다. 그게 결국 뭡니까? 40번의 1번 지문은 39번의 4번 지문이고 40번의 2번 지문은 39번의 5번 지문이에요. 결국은. 그죠? 그 다음에 4번, 3번.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 하에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시장군수 등 등자반에 등에 허가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가 있다. 맞죠? 그죠? 예. 이거는 미리 철거합니다.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어디든가 체크는 해야 되겠죠. 65페이지 교재 65페이지 있어요. 나오죠, 그죠? 1번 건축물의 철거 원칙.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은 건축물 철거해라. 원래 그 이후에 철거하는 게 맞는데 가로 2번 예외죠, 그죠? 박스 안에 안전사고 우려. 2번에 우범지대하 우려 있으면은 거기 나오죠. 첫 번째 줄에 예외에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 등의 허가받아 철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4번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때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또 나오네요. 사업시행자 동의 받으면은 사용할 수가 있다. 5번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폐지할 때에도 인가 받는 거죠, 그죠? 신고 아니죠. 그러니까 변경도 인가, 중지도 인가, 폐지도 인가. 다시 1번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 또 나오네요. 틀린 것. 1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2명, 3명, 4명이 공유하면은 1명이죠. 소유한 주택수만큼 틀렸죠. 한 명. 답 1번. 2번. 아까 전에 했던 그 박스 2조 일반적 기준 그 내용입니다. 전부 다.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축물은 좁혀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맞습니다.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이고요. 4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줍니다. 과밀업지권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다 줘요. 아시겠죠? 방금 이 4번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62페이지 있습니다. 62페이지 현재 지금 그 박스 안에 1번, 2번인데 특히 현재 2번에 동그라미 1번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 다 줍니다. 2번에 근로숙소 다 줍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 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맞죠? 예. 아까 거기 일반적 기준 5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가 양이 많잖아요. 기본서를 줄여서 요약한 건 요약집이고 그걸 또 줄여가지고 나중에 또 특허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42번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 틀린 것 또 나오네. 관리처분 계획 1번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당연히 관리처분 계획이니까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관리해라. 당연한 말씀이고요. 2번 정비 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는 너무 작아졌으니까 취득한 자에게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현금으로 청산해라. 3번 관리처분 계획에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되라. 저를 보세요. 하여튼 분양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다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일단은. 왜? 사업시행 계획에는 분양자가 안 나와요. 왜? 관리처분 계획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분양 계획이거든요. 첫 번째가 분양 설계거든요. 그 중간에 분양자가 많이 나와요. 일단 분양자가 나오면 일단은 관리처분 계획이다. 4번.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아니에요. 무조건 인가받아라. 변경도 인가받아라. 누구인가? 시장군수 인가인데 얘는 경미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거 신고. 관리처분 계획 어디 있냐면 자 61페이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아라. 변경도 인가, 중지도 인가, 폐지도 인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 60페이지 맨 밑에 가로 2번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인데 그것이 61페이지 맨 위에 그죠? 3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인데 특히 6번이에요. 이 문제 6번 뭐라고 이거는 바로 신고다. 신고. 그래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 아니라 시장공사 등에게 신고하는 신고. 틀렸죠. 5번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여기 뭐냐? 방금 그 박스 안에 3번. 조금 전에 신고 3번. 그 박스 안에 3번입니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시장공사 득점하셨네요. 시장공사 등에게 신고해라. 신고. 맞습니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좀 더 가면은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다 이제 저를 보세요. 나중 되면은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 중지도 인가, 변경도 인가, 뭐 폐지 인가, 변경할 때에도 인가지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기 뭐더라 몇 개 배울 것이고 똑같아요. 관리처분 계획도 인가받으라, 변경도 인가, 중지도 인가, 폐지도 인가, 경미한 상경은 신고인데 뭐더라 배울 거야. 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은 이제 큰 틀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43번 또 나오네. 재건축 사업. 방금 했던 건데요. 재건축 사업의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최대로 공급 받을 수 있는 주택수, 기업, 과밀 억제권역 내. 저를 봐요. 먼저요. 재건축은요. 배웠잖아.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다 줘요. 그렇죠? 반대로 그 안에서는 하나 괜찮아. 그렇죠? 책 봐요. 62페이지. 62페이지 펴보세요. 펴보시면 거기 박스 안에 2번. 그죠? 1번.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준다. 그죠? 물론 이제 투기할 지구는 안 되지만 일단은. 어디 그죠? 반대로 안에서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지 하나. 다음에 니은 과밀 억제권역 외는 3주택이니까 3개 다 주겠네. 그죠? 예, 그러니까 기역은 하나, 니은은 3개. 그래서 1, 3 몇 번? 3번. 맞으겠죠? 3번. (44번) 봅니다. 주택 공급 등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공급해라. 당연하죠. 아니죠. 틀렸죠. 무조건요. 공급하는 것은요. 사업 시행 계획이 아니죠. 뭡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은 실시 계획이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한 착수전이 착수전,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공급은 뭡니까? 사업 시행 계획이 아니고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책이 있는 걸 찾아가지고 잠깐 줄긋 할까요, 그럼요? 66페이지. 일단은 먼저 두 개 다 볼게요. 66페이지 쌍가로 4번 봐, 4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줄거세요.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처분하고 관리하라.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처분하고 또 관리해라. 그 다음에 쌍가로 5번에 가로 1번이 지금 지문이에요. 자, 사업시행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그게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방법으로 하는 중환경 개선이건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뭐든지 간에 인가받은 뭐라고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하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사업시행 계획으로 들어갔으니 틀린 겁니다. 2번 국장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된다. 저를 봐요. 아까 전에 조합이 요청할 때 국장 등등등물한테 인수 요청한다. 그 중에서 시도하고 시군이 우선 인선을 했죠. 그죠? 이때는 무슨 사업일 때죠? 괜찮아요? 바로 오른쪽 페이지 얼른 보면 되나. 재개발이죠. 그죠? 재개발. 그러니까 근데 이번 지문에 뭡니까? 재건축 틀렸잖아요. 그죠?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그래서 무조건 임대주택은 재개발. 이래 보시면 돼요. 재건축은요, 다시 한번, 주거환경은 조합이 하지 않으니까, 안 나오니까, 조합 요청자가 아예 안 나오니까, 거론 안 될 것이고, 그죠? 그럼 재개발하면 재건축인데, 재건축은요, 임대주택 요청이 아니라 그 자체를 막고 있어요. 못 들어오게. 감히 여기 어떻게 임대주택이 들어와. 그러니까 재건축은 아예 안 되고, 재개발일 때만. 그 다음에 3번, 진짜 3번 진짜 이거 진짜 열번 책 봐 책. 다행히 내 책이 있으니까 내가 강의 가는 책 있으니까 좋네요. 자, 조면에 위에 쌍다리 2번 같은 거 재개발 임대주택은요 조합이 요청하지, 그죠? 근데 쌍가로 7번 봐, 7번. 얘는요 첫 번째 줄 끝에 봐요. 끝에 세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세입자 등의 요청합시다. 아시겠죠? 세입자. 그러니까 조가 아니라 살고 있는 세입자 등의 요청으로 국장, 시도, 시군구, 토지공 등은 정비구역 안에서 뭡니까? 맨 밑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시켜라. 이때 누구 요청? 세입자 등의 요청입니다. 하여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시켜서 공급하는 것은 누구 요청? 세입자 등의 요청.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3번 질문 시도의 요청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세입자 등의 요청. 이렇게 줄여가지고 기니까 세입자 등의 요청으로 해 맞는 겁니다. 야, 진짜 어렵게 나왔다. 이게 작년도 문제인데 28회. 4번 사업시행령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 대상자 외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그죠? 예, 항상 뭐 재건축이든 정비법이든 개발법이든 조합원에 분양하고 남은 것들은 조합원 이해자에게 일반 분양할 수 있으면 다 맞는 거예요. 맞고요. 5번 관리처분 계획상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주택의 주거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지만 이거 말이 안 되고요. 저를 보세요.
내가 옛날에 종전에 갖고 있던 내가 갖고 있던 토지에 그 토지나 또는 그 건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 그죠? 이되죠? 또 주거조정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인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60제곱미터 이하.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문 자체가 틀렸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종전의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 주거조정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받는 거죠. 그죠? 둘 중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요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맨 밑에 5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인데요. 자, 옳은 것 1번.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소 등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 준공인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가 시장군소 등이잖아요. 시장군소 등이 인가권이잖아요. 지한테 인가 받아요? 아니죠. 앞에 게 애매하죠. 그죠? 시장군소 등이 아닌 시행자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시장군소 등은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에 허가할 수 있죠. 그죠? 허가할 수 있어요. 요 여러분들 거기 67페이지 하단부터 68페이지가 다 나와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꼭 있는 것만 체크할게요. 다 가능하고요. 3번. 건축물을 부당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소유권 취득, 무조건 취득은 다음 날에. 다음 날, 그죠? 다음 날. 고시한 날에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죠. 틀렸죠. 4번.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부당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 등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걸로 본다. 항상 여기에 등기된 권리가 들어가야 돼요. 왜? 뭐 때문에? 임차권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각구는 각구대로, 을구는 을구대로, 그죠? 똑같이 이렇게 설정된 걸로 본다. 4번은 깔끔한 답이죠. 5번. 토주공인 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군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은 다시 보면 아니죠. 받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지요. 이거는 다 잘 나와 있어요. 책에. 자, 넘깁니다. 46번. 봐, 절차나 절차.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입니다. 순서 옳은 것.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요거는 뭐 절차를 다 적지 못하겠고 이렇게 이제 준공 인가 받으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고시하죠. 그죠? 고시하면 지체 없이 대지확정 측량, 토지 분할, 통지, 소유권 이전, 요거요. 찾아봐요. 현재는 뭡니까? 얘를 빼버리고 얘가 뭐 딱 나오고 이게 나온 거예요. 일단 준공인가가 맨 앞에 나와야 되죠. 그죠? 준공인가가 기억. 그 다음에 대분통소, 대. 없죠? 그 다음에 디귿, 통, 니은, 소, 리을. 저를 봐요. 요거요. 요게 가장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분통소 요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요거 나왔어요. 시험에. 순서가. 답 1번. 47번. 청산금 설명 옳은 것. 1번. 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아니, 무조건 다 있습니다. 개발법 마찬가지예요. 항상 다음날 맞는데, 뭐, 분할 증수한다, 분할 지급한다, 미리 돈 좀 땡기자 하면 그저 다 가능합니다. 2번, 소멸시효 몇 년? 5년. 개발법도 5년,
정비법도 똑같이 5년. 틀렸죠. 3년. 3번 시행령은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분할해야 안 됩니까? 틀렸죠. 분할, 징수, 분할, 지급, 개발법, 정비법 다 돼요. 다. 4번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에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얘가 뭐죠?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의 물상대위. 이것은 여러분들 71페이지에 마지막 쌍가로 6번 얘기예요. 6번 저당권의 물상대위. 답 4번. 5번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인 시행자는 지자체 처분예에 따라 징수할 수가 있다. 틀렸죠. 다시 8번 틀린 것, 청산금 틀린 것. 1번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로 보세요. 원래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에 그 전에서 돈이 너무 많아, 줄 것도 많아, 거둘 것도 많아. 그 전부터 일정한 전부터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맞는 거예요. 2번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 위치, 용도 등등에 참작하여 평가하라. 당연하죠. 하고요. 3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시장문서 등이 아닌 시행자, 바로 시장문서 등에게 뭐라고요?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스스로 몇 프로? 4%. 4번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부터 5년간 아니죠. 언제부터? 고시일의 다음날. 틀렸죠. 5번은 똑같네요. 저당권의 물상대위. 그 질문이죠. 자, 넘기세요. 자, 49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거는 공부한 다음 그때 푸세요. 이거 안 중요해요. 일단은 다음에 하시라고요. 지금 보지 마세요. 자, 50번. 자,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필요적, 의무적이지, 그죠? 등록 취소 사유가 뭐냐? 여러분 기본서 보시면 하나만 딱 체크하면 돼요. 어디 보시냐면은 80페이지. 기본서 80페이지. 기본서 80페이지 폈습니까? 거기 5번 나오죠? 등록 취소 사유인데 그 박스 안에 1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9번 동그라미 했죠? 그죠?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요. 하자고 우리끼리. 자, 보세요. 시도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1489, 자, 동그라미 박스 안에 1489. 1489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필요적으로 취소를 해야 합니다. 의무적이죠. 요 4개만 알면 돼, 4개. 1번,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록. 그러니까 부정 등록이야. 한마디로 뭐라고요? 부정 등록. 그 다음에 4번에 업무를 직접 안 할 때. 왜 남 시킨 얘기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때. 8번,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 기간 합산하니까 12월 초과. 12월은 몇 년? 1년. 그러니까 3회, 3년, 2회, 1년. 3, 2, 1. 3년, 2회, 1년. 3, 2, 1. 피. 됐죠? 3, 2, 1. 9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등록 중 대여. 그러니까 1번은 부정 등록, 9번은 등록 중 대여. 부정 등록, 등록 중 대여. 4번은 직접 수행 X. 8번은 3, 2, 1. 3년, 2회, 1년. 어쩜 저렇게 쉽게 할 거죠? 문제 봐, 이제 문제. 자, 그중 골라라. 몇 번이요? 2번, 그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정비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한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거기 어디냐면은 9번 1489의 9번 아시겠죠? 9번에 9번. 근데 거기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맨 끝에 6월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12월. 그게 틀린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일부러 다 풀어본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자, 고생하셨고요. 자, 원래는 저 다음 주까지인데, 다음 주에는 건축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까지예요. 딱 끝나고 이제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서비스. 공식법도. 네? 민법하고 공식법도 서비스. 왜냐면은 5주 너무 짧아. 돈을 떠나가지 아시겠죠? 그거 알고 계시라고요. 네. 수고했습니다.